반갑습니다. 오늘도 별이 내리는 타로예요. 방금 손동작은 수어를 의미하는 동작이고요. 오늘 보실 주제는 헤어졌는데, 연애든 썸이든 이미 관계가 끝났는데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아직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 그것에 대해서 리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 메리다, 벨, 신디, 라푼젤, 포카혼타스. 오늘따라 좀 마음이 가는, 눈길이 가는, 끌리는 캐릭터 위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 사람은 헤어지고 썸을 끝내고 왜 아직까지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지, 여기 메리다를 골라주신 분들부터 리딩을 해볼게요. 저는 상대방이 약간 메리다님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정? 네, 되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먼저 보여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쩌면은 두 분이 되게 안 좋게 끝났었을 수도 있고, 메리다님으로부터 이분이 좀 화가 났다거나 조금 안 좋은 뭔가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메리다님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좀 이게 좀 미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미련이 있으니까 좀 이런 감정도 있었던 건데, 어쨌든 메리다님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슬픔, 분노,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약간 좀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감정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조금 더 감정을 이렇게 밀어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슬픈 감정을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이런 감정 자체를 아예 끝을 내고 다른 쪽으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좀 나비나 이런 좀 앞에 이렇게 끊겨 있는데 되게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본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즐거운 상황이라거나 뭐 재밌는 상황, 행복한 상황,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눈길을 주고 있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메리다님 자체에 대해서는 살짝 지금으로는 좀 잊혀진 감정이 있어요. 메리다님 좀 잊은 감정. 메리다님에게 최소한 이제 연락이라도 할 생각을 좀 잊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마음 자체를 진짜 다 안 좋은 감정이니까 그걸 다 정리하고 지금은 좀 평온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전만큼 하진 않고, 다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자체로는 추억을 그렇게 많이 회상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자면은 본인이 즐거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고, 그래서 메리다님에 대한 감정, 메리다님을 이렇게 좀 추억을 하고 있지 않다, 떠올리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했던 동안 뭐 사귀었었거나 예전에 연락을 잠깐 했었던 게 있었다면은 그때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이렇게 좀 많지 않아서 좀 화가 나고 약간 좀 불편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분의 이런
확고한 의지가 마음을 다른 데로 이제 신경을 옮기자 그래, 그런 이런 확고한 의지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메리다님과 연락이 직접 닿아서라기보다는 메리다님을 추억을 다시 하게 되거나 의지가 이제 꺾이면서 다시 추억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메리다님을 염탐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메리다님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 좋은 감정 자체가 아예 모두 종결이 되고 새롭게 감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로 만들어지는 감정이 힘들다, 후회된다,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다시 생각도 나고 좀 죄책감도 들고 내가 들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약간 자책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메리다님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안으로 메리다님에게 먼저 연락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정리하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연락을 할 생각 자체가 없고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다시 감정 자체가 전과 확실히 다르게 전에 안 좋았던 감정은 모두 졸업을 하고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긍정적인 감정, 메리다님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되겠죠. 어쨌든 이분은 그때 지난 과거를 후회하고 좀 미안해하고 죄책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 자체가 되게 무거워졌기 때문에 다시 연락을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리딩을 할 수 있겠네요. 메리다님 리딩을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배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이 왜 벨님에게 아직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일단 벨님하고 그분 둘 중 한 분이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을 둘 중 한 분이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두 분 모두 다 만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장애물이 있어 보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장애물. 만약에 지금 두 분 모두 다 확실하게 갖고 이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는다 한다면은 이제 벨님이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만나고 있거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벨님이 나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다 하신다면은 만나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티도 전혀 내지 않았다 한다면은 상대방이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벨님이 원래 되게 좀 새로운 애인을 빨리빨리 만들고 또 인기가 워낙 많으신 분이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만나고 있을 게 뻔해. 지금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게 확실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이 지금 되게 장애물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백설님이래. 죄송해요. 벨님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 거고 이분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이분에게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 거고 두 분 다 애인이 없다 한다면 단순히 이분은 벨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중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이분은 연락을 하고 싶어 해요.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연락을 해봤자 벨님이 이렇게 좀 까만 옷을 입고 약간 무섭게 나왔죠. 이렇게 벨님이 확 이게 좀 이게 쳐내거나 아니면은 이게 연락을 끊거나 안 좋게 얘기를 한다거나 어쨌든 이것도 다 똑같아요. 벨님에게 다른 사람이 있든 이분에게 다른 사람이 있든 이분이 벨님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든 뭐든 결론은 이분은 연락을 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연락을 하더라도 벨님이 이렇게 좀 받아주지 않거나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있든 벨님에게 다른 사람이 있든 어쨌든 잘 받아주지 않거나 좀 본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이렇게 내비칠 것 같아서 그런 걱정 때문에 이분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안 하면은 하고 싶으니까 연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될까봐. 그래서 굉장히 어느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이분은 너무너무 지금 되게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연락을 아예 하지 않겠다. 그런 감정은 또 아니에요.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감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서 지금은 연락을 못 하는 거지 앞으로 연락은 계속 하고 싶을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SNS를 차단을 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좀 SNS를 좀 활발히 하고 있다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벨님이 언제 헤어지나 지켜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솔로가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할 수도 있고 본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본인이 지금 만약 이분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이분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감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만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게 근데 벨린과 그 다른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이분은 그 한가운데 서서 아직 나는 벨림을 잊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도 되나? 이 사람을 좋아하긴 하니까 당장 헤어지진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벨림을 내가 포기할 순 없다. 벨림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헤어지면은 벨림에게 연락을 해보겠다. 이렇게 호시탐탐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저는 리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봤을 때는 누가 이렇게 타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연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분은 쉽게 벨림을 이렇게 놓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기회를 봐서 본인이 어떻게 잘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뭔가 건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득달같이 벨림에게 연락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고민이 끝나는 그 순간 바로 벨림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연락 자체는 다시 뭔가 관계를 재회든 다시 썸을 타는 거든 뭔가 관계를 좀 이끌어 보고 싶어서 다시 잘 해보고 싶어서 본인이 연락을 하는 거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벨림이 연락을 씹든 뭐 본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내비치든 그런 것보다 본인이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고 싶다 그런 감정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연락이 오고 이때 제의를 하고 싶으면은 벨링이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제의를 하기 싫으면은 이분에게 그렇게 좀 안 좋게 그냥 툭 끊어내시면은 이분이 좀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선택은 벨림의 자유지만 어쨌든 지금 이분은 벨림에게 연락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연락을 할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림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신디님 리딩 한번 해볼게요. 신디님의 그 사람은 왜 아직까지 신디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신디님의 그 사람은 지금 되게 바빠 보여요. 네, 되게 뭔가 바쁘게 보통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일, 공부 쪽으로 많이 치우친 카드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옴싹달싹 할 수 없게 어떤 거에 갇혀 있어요. 이것은 회사에 갇혀 있다, 뭐 업무에 갇혀 있다, 지금 현재 일에 갇혀 있다, 공부에 갇혀 있다, 이런 식인데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뭔가 공부를 새로 시작했거나 이제 뭔가 취업을 했다거나 취업 준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좀 커리어가 좀 진행이 된다거나 그래서 지금 한창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한창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분이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갇혀서 뭔가를 배우거나 계속 일을 하고 있다거나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애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뭔가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기에는 다소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여기도 계속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분은 심리적으로도 연락을 하기에는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 네,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고, 그래서 쉽게 연락을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지금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만 하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아직 기반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뭔가 좀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야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바쁘다,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연락을 하기에는 힘들다, 압박을 받고 있다, 곤란하다, 그래서 하기 싫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더 이렇게 맞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그러면은 앞으로 연락을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이분도 아마 고민을 될 거예요. 연락을, 왜냐면은 지금 해야 하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연락을 고민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지금 일이 좀 이어진다거나 공부나 그런 게 이어진다거나 바쁘다거나 신경을 계속 뭔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때도 연락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연락을 해봤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연락을 해도 될까? 하는 게 맞는 걸까? 해봤자 내가 이거 두 가지를 내가 다 케어를 할 수 있을까?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연락을 바로바로 하기보다는 좀 참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연락 자체를 일단 좀 고민도 하고 참기도 하겠지만 그 연락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되게 절절하게 신디님과의 관계를, 재회를 되게 절절하게 좀 잡고 매달리고 그러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정은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감정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그냥 아직 완전히 정리는 못했고 신디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신경은 쓰이고, 그래서 연락을 결국은 하게 될 것 같아요. 한참 고민을 하고 본인 제 딴에는 고민도 하고 좀 미뤄두기도 하고 이렇게 참아보기도 하다가 나중에 좀 연락을 조금, 본인이 조금 그나마 여유를 조금 얻을 수 있을 때, 한숨을 조금 돌릴 수 있을 때, 그때 신디님에게 먼저 연락을 할 것 같다 보여지고 있고, 연락은 이 영상을 보는 시점 오늘로부터 짧으면은 3개월, 길면은 6개월 이내로 이렇게 연락은 오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회 자체는 재회든 뭐 만남을 다시 썸을 타는 거든 지금 자체로는 상대방이 뜨겁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상대방이 약간 밀란님, 아니 신디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조금 나가지고 어장을 치나 되게 뜨뜻미지근한데 좀 간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서 뭔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좋은 카드를 하나 뽑아볼게요. 만약에 재회를 하거나 다시 연애를 하고 싶다면은 신디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신디님이 뭔가 신디님 자체가 그렇다고 재회나 그런 걸 막 끌고 나가기보다는 되게 약간의 거짓말도 괜찮아요. 이분에게 환상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디님이 이분에게 나 되게 지금 행복하고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뭔가 이분으로 하여금 와 진짜 내가 감히 만나기 힘든 사람이다, 이런 감정을 불러올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은 이렇게 좀 이분의 발작 스위치를 눌러서 재회나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재회나 다시 썸을 탄다거나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리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리딩을 정리할게요. 신디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라푼젤님 리딩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은 왜 라푼젤님에게 아직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두 분이 뭔가 좀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기 전이나 뭐 헤어진 직후나 뭐 헤어지고 나서도 어쨌든 큰 사건이 있었다. 큰 싸움이라거나 누군가가 크게 잘못을 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잘못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싸움, 이걸로 인해서 이분은 뭐 일단 둘 중 한 분이 잘못을 했다, 크게 잘못을 했고 크게 실수를 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쪽 분이
라푼젤님 말고 라푼젤님의 상대방분이 먼저 좀 잘못했을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리딩을 하자면은 이 싸움으로 인해서 신뢰가 완전히 꺾였다. 서로 믿음이나 신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실추된 상황.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용서를 빌 수도 없는, 이제는 용서를 빌게도 이제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은 회복이 되지 않고 그렇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히 라푼젤님에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너무 미안해서, 본인이 너무 잘못을 해서, 본인이 너무 라푼젤님에게 실망을 끼쳐서,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은데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연락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어떤 가면을 쓰더라도, 사과를 하든 뭐 이유를 만들든 핑계를 대든 어떤 가면을 쓰더라도 그게 솔직히 연락을 하고 그래도 재회나 그런 게 좀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연락을 해봤자 딱히 얻는 게 없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뭘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은 그냥 미안하니까, 내가 너무 쓰레기 같으니까 연락을 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본인이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지금 되게 좀 무능력한, 뭔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도 되지가 않는,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라푼젤님이 이분을 차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라푼젤님이 아예 번호를 바꿨다거나 SNS나 그런 걸 다 끊어버려서 이분이 어떻게 연락을 아예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렸을 수도 있고, 되게 좀,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연락을 어쨌든 못하겠다, 연락을 하고 싶어도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본인의 양심이든 실제 라푼젤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든 어쨌든 이분은 하지 못하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빠른 시일 내로는 라푼젤님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프대요. 앞으로도 이분은 평생의 죄책감과 슬픔, 미련, 이런 거 안에서, 이런 속에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뭔가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이분에게는 라푼젤님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기쁜 자리가 있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어떤 즐거움이 생기든 솔직히 라푼젤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싸해지면서 너무 미안하고, 다른 이성에게도 당분간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어떻게 누군가를 만나보려고는 아마 할 거예요.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다가오는 그런 이성과 접점을 생기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만나보고 연락을 해오고 뭘 해도 라푼젤님을 잊을 수는 없다. 라푼젤님에 대한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하지 못한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되게 지금까지 나왔던 분들 중에서는 되게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아픈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헤어질 때나 뭐 헤어지고 난 직후나 이분이 라푼젤님에게 안 좋은 말, 악담 같은 걸 했다면은 그거는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 좀 다른 모습 자꾸 보이려고 한대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남고 그러지만 연락을 못 하듯이, 이분은 어쨌든 그 마지막에 그렇게 좀 악담을 만약 했다거나 되게 나쁜 말, 미운 말을 했다면은 그때는 그거는 억지로 본인이 좀 정을 떼거나 헤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라푼젤님은 이별 직후, 이별 직전, 그렇게 이별 전으로 이분에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면은 무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푼젤님은 이분에게 좀 섭섭한 모습을 봤다 하더라도 진심이 아니었다, 그렇게 넘기시면 되고, 이분에게는 뭐 1년 뒤나 그렇게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평생 안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당분간 빠른 시일 내로는 오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 라푼젤님을 잊어서 연락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고 싶어도 차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음 자체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너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련이 남을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너무 힘들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어떻게든 관계를 끝을 내고 생각 자체를 종료를 이렇게 멈추려고 해도 이분에게는 그게 되게 쉽게 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되게 앞으로도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잘못했다면은 이분은 죄책감을 받으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설사 라푼젤님이 내가 잘못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했다 한다면은 이분은 라푼젤님에게 믿음이나 신뢰 이런 걸 확 잃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나 그런 게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관계 자체를 종료시키려고 한다,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차피 다시 되살릴 수 없는 관계니까 아예 끝을 내려고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좀 나도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이게 좀 싫어하는 모습, 미워하는 모습, 나는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억지로 연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뒤에는 똑같아요. 잊지 못한다. 누굴 만나도 라푼젤님을 잊지 못한다. 그렇지만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라푼젤님이 잘못한 거라면은 믿음이나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락은 하지 못한다.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이분에게 어쩌면은 트라우마까지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라푼젤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포칸타스님 리딩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은 포칸타스님에 대한 감정이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좋게 남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라푼젤님과 조금 안 맞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분이 라푼젤님을 생각을 떠올렸을 때 뭐랄까 좀 좋았던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이러했던 거는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았다. 서로 만나면서 이런 건 되게 좋았다 싶은데 한편으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만나고 그런 거 다 좋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아니었다. 너무 안 맞았고 너무 자주 싸웠고 이런 쪽은 내가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포카혼타스님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보고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게 이분을 연락을 못하게 계속 잡고 있네요. 이분이 내가 연락을 해봤자 이거를 내가 극복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어쩌면은 지금 연락을 하고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실제로 연락을 하기에 조금 바쁘다거나, 여기 이렇게 물이 차올라서, 침대까지 물이 차올라서 어떻게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포컨타스님에 대한 감정은 조금 남아있긴 한데, 포컨타스님에 대한 이런저런 양쪽 면을 봤을 때, 이런 거는 연락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연락을 할 수 없게 자꾸만 나를 막는다. 그런 게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 볼 수 있겠네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은 괜찮은데 이런 면은 되게 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냥 만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분은 굳이 내 자존심을 버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본인의 감정을 통제까지 능숙하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이라도 정신줄을 살짝 아차하고 놓으면은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이유로 네, 연락을 하기도 좀 상황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만남 자체도 애매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참고 스스로 좀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이렇게 좀 세우고 고집도 부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연락이 아예 안 오나요? 물어본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는 이분이 계속 연락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락을 하겠다, 연락을 하지 말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조금 변하고, SNS나 카톡 같이 서로 차단이 안 되어 있고, 뭔가를 볼 수 있고,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특히나 더더욱 포카혼타스님이 거슬릴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포카혼타스님이 자꾸 눈에 가시, 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보고 싶지 않은데 보게 되고, 듣기는 싫은데 또 듣고 싶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거슬리고 계속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자꾸 이렇게 귀에도 들어오고 눈에도 밟히고, 그리고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궁금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분이 한참을 그렇게 좀 자잘자잘하게 포카혼타스님에게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들볶인 후에 그제서야 포카혼타스님에게 연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연락은 한다. 연락은 하는데, 글쎄요, 그게 일단 연락하는 것 자체로는 어느 정도는 포카혼타스님에게 이성적인 감정, 이성적인 텐션을 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굉장히 진지한 감정, 뭐 오랫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왕카드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감정을 좀 이런 것들이 이겨버리다 보니까 일단 본인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할 것 같거나 본인의 체면이 조금이라도 구겨질 것 같으면은 바로 연락을 끊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또한 이성적인 감정이 있긴 하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뜻하는 대로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으면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조금 바로 연락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어요. 연락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 왜냐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감정이 남고 약간 애정도 묻어나고 그렇긴 한데 계속해서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포칸타스님에 대해서 본인에게 아쉬운 부분, 아쉽지 않은 부분. 그래서 이분이 좀 그런 연락 자체를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그때 미래에서도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는 모습, 그런 거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큰 쪽이 뭐 아쉽다거나 아니면 아쉬운 게 많은 쪽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분은 아쉬워하는 건 분명 있지만 그게 크진 않아서 아쉽지만 그냥 내려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포커헌터스님은 이분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제의를 하고 싶다면은 조금 약간 이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표현이 그럴 수는 있지만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분의 비위를 조금 맞춰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렇죠. 이 사람이 뭐라고 비위를 맞춰줍니까? 하지만 만약에 나는 정말 재회가 정말 간절하다 진다면 이분이 아무래도 왕카드를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위를 맞춰주면서 약간 어느 정도까지만, 재회를 할 때까지만 더러워도 참는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비위를 맞춰주고 좀 이분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나아가고 감정도 같이 보여주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싸울 일만 만들지 않고 그런다면은 큰 문제 없이 조금 관계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나는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싫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 빅엿을 날리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너 나 아직도 못 잊었나 보네? 내가 그렇게 좋아? 미안하지만 나를 좀 잊어줘, 이런 식으로. 너가 나를 아직까지 잊지 못했을 줄 몰랐다. 나는 너가 나를 뭐 그렇게까지 좋아했을 줄 몰랐다. 나는 사실 너를 그렇게 좋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싸우기보다는 정말 안타깝다는 듯이, 정말 안쓰럽다는 듯이 동정심을 이렇게 막 주세요. 그러면은 이분은 진짜 발작 스위치가 켜질 것 같아요.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부들부들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닌데? 나 너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포카헌타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뭐 내가 알았어, 그럼 내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줄게, 그렇게 받아들여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2차 발작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포칸타스님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신다면은 어느 방향이든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컨타스님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